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그 카메라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찍고 싶은 그 사물에 렌즈를 대고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게 되죠. 역시 라이트웨이브에서의 카메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오브젝트의 특정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카메라를 통해서 단순히 특정 위치의 그 장면을 정지 이미지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오브젝트의 다양한 곳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카메라 워크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라이트웨이브에서는 카메라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카메라를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를 한 후에 그 배치된 각도에서 사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면을 연출을 하고자 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카메라를 선택하면 역시 각 축을 사용을 해서 카메라의 위치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디파이의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카메라의 회전 각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의 무브와 로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선택된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을 수치를 통해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씬을 하나 불러오죠. 파일 메뉴에 로드 씬을 통해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이전에 작업했던 씬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recent scene, 최근에 사용이 됐던 목록에 이렇게 나타나죠. 맨 위쪽이 가장 최근에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작업했던 재질이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PR로 전환해 보면 앞서 작업을 했던 재질 상태 그대로 표현이 되죠. 지금 이 재질 또한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세이브에 세이브 씬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작업한 모든 속성을 보존한 상태에서 파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세이브 올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카메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텍스처 쉐이드 솔리드로 다시 전환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뷰는 퍼스펙티브 뷰로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화면을 줌아웃해서 카메라가 보이는 상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지금의 퍼스펙티브 상태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거나 조명을 세팅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들을 세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모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됐고요. 자, 다시 카메라를 선택을 해 보면 카메라가 현재 지금의 이 페트병을 보고 있죠. 자, 확인해 보면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카메라의 앵글, 즉 화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는 하나의 카메라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새로운 카메라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아이템에서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두 개의 카메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클릭해서 카메라 2번을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카메라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모디파이를 통해서 설정을 해봅니다. 자, 지금의 이 카메라는 위치를 다른 위치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로테이트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 위치에서 보고 있군요. 자, 무브 툴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보는 그 장면 표현을 해보죠. 자, 로테이트 살짝 아래로 내려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이 되는 그 장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뷰가 아닌 다른 뷰에서 배치를 한 후에 세부적인 설정은 카메라 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카메라 뷰로 설정을 해 주고요. 카메라 뷰로 설정을 하면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두 개의 카메라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커런트 아이템을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고요. 두 번째 카메라죠.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화면의 모습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령 첫 번째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모습 세부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카메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의 무브나 로테이트를 통해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브를 사용해서 위치 설정을 해봅니다. 아래쪽에 포지션 XYZ축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좌측 마우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번엔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하면 Y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맞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가지고 설정을 해봅니다. 먼저 Z축 잡아주고요. Y축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Z축을 사용을 해서 카메라를 앞으로 쭉 당겨 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놨고요. 자, 이번엔 2번 카메라 선택을 해주고요. 2번 카메라는 좀 더 위에서 볼까요? 좀 더 위에서, 자, Y축이죠? 좀 더 위에서 내려보는 장면 됐고요. 그 다음에 Z축은 이렇게 센터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금만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Z축. 자, Z축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교육해서 로테이트 선택을 해주고요. 자, 회전을 해보죠. 자, 여기는 그냥 0으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사용되는 카메라는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카메라는 최종적으로 렌더링한 후에 카메라 개수대로 만들어진 그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합성 툴에서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도 서로 다른 카메라에서 촬영한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장면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여기에서 잠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구를 뒤쪽으로 한번 빼봅니다. Z축을 사용을 해서 저 뒤쪽으로 빼주죠. 자, 역시 수치를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카메라 1번을 선택을 한 후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다시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저 뒤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멀리 빼주고요. 됐나요?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카메라 뎁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여주는 그 역할 외에도 뎁스 오브 필드라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물에 포커스를 두면 뒤에 있는 사물이 흐려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물에 포커스를 두면 앞에 있는 사물이 흐려집니다. 이것을 아웃포커싱 효과, 즉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효과 카메라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로 배치를 해 주고요.
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세부 설정을 위해서 렌더로 이동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 글로벌을 열어줍니다. 카메라에 대한 세부 설정을 위해서 카메라 탭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고요. 커런트 카메라는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카메라를 선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로 바꿔주고요. 최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VPR로 해줍니다. 됐나요? 현재 카메라가 첫 번째 카메라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2번 카메라로 바꿔주면 2번 카메라의 그 앵글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카메라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군요. 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서 2번 카메라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카메라 2번 카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위치가 좋을까요? 무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 각도에서 그냥 해보죠.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자, 카메라 1번은 이 모습, 그리고 카메라 2번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이 됩니다. 커런트 카메라에서는 사용된 카메라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살펴봤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렌즈 포컬 랭스는 카메라의 화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흔히 16mm, 36mm 뭐 이러한 이렇게 부르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24mm로 되어 있고요. 자, 카메라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자, 줌 아웃해서 모든 카메라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현재 2번 카메라인가요? 자,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자, 렌즈 포컬 랭스의 값을 설정을 해보면 자, 앞에 있는 그리드의 크기가 조절이 되죠. 렌즈의 화각, 즉 구경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기본값인 24mm로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리졸루션이 있는데요. 리졸루션은 품질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품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화면의 크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640에 48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 HD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mm는 뭐 영화에 사용이 되는 그런 비율이죠. 자, 작업에 맞게 화면 비율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위드스 하이트를 통해서 화면 비율을 임의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을 통해서 픽셀이죠. 픽셀의 비율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부드럽게 해주는 소프트 필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카메라에 대한 결과물은 카메라 뷰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종 렌더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VPR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VPR 자체가 최종 렌더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품질은 실제 렌더링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끝났다면 렌더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렌더를 위해서는 렌더로 이동을 해서 렌더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렌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최종 렌더죠. 확인해 보면 VPR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적인 렌더는 지금의 렌더 프레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됐고요. 계속해서 퍼스펙티브 뷰로 이동을 해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션 이펙트가 있는데요. 모션 이펙트는 모션 블러 효과를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가령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지는 요 사물, 즉 오브젝트에 움직임이 있는, 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다면 움직이는 요 사물의 모션 블러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물일 경우에 속도감을 느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피사체에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해서 속도감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모션 블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클래식과 지더, 포토리얼 등 다양한 블러 타입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블러 타입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파티클에 대해서 블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파티클 블러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파티클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배울 파티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죠. 아래쪽의 옵션들은 블러를 사용을 했을 때의 블러의 양이라든지 블러의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이지가 않는데요. 화면을 위쪽으로 쭉 빼보면 셔터 앵글이라고 있죠. 블러를 사용할 때의 블러의 입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항목에서는 입체 영상을 만들어주는 스테레오스코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아이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눈과 눈의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D 안경을 통해서 보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효과적이죠. 그리고 DOF는 본강제 초입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일명 아웃포커싱 효과인 뎁스 오브 필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뎁스 오브 필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포칼 디스턴스와 랭스 F 스탑 중요한데요. 포칼 디스턴스는 뎁스 오브 필드의 영향을 받는 그 거리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업은 카메라 1번을 가지고 해봅니다. 카메라 1번 됐고요. 설정을 해봅니다. 체크해주고요. 포컬 디스턴스 값을 증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카메라 주변에 이렇게 점선으로 된 원이 생겨나는데요. 포컬 디스턴스의 그 범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앞쪽에 페트병 근처로 확장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포커스 인을 지금의 페트병에 맞춰준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페트병은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구의 모습은 흐리게 나타납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퍼스펙티브 뷰를 카메라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단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된 상태이고요. 두 개 다 정상적으로 보이죠? 닫아주고요. VPR로 일단 전환을 해준 후에 렌즈 F스톱의 값을 좀 줄여봅니다. 줄여서 일단 좀 많이 줄여주고요. 다시 렌더.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자, 그 결과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죠. 자, 조금씩 늘려가면서 렌더를 걸어봅니다. 자, 이 정도로 표현이 되고요. 조금 더 증가, 렌더.
이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전부 다 훨씬 선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부분도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니죠. 조금 더 줄여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다이아프램 사이드와 로테이션을 좀 설정을 해보죠. 조금 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렌더. 있고요. 수치를 조금만 더 줄여봅니다. 랜드 F 스탑. 여러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 봤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단 소프트 필터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포컬 디스턴스의 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렌즈 F 스톱은 0.16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샘플의 수치를 1인 기본 상태에서 렌더를 한다면 이와 같이 뒤쪽에 이미지의 모습이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을 미니멈 샘플의 값을 증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렌더 프레임. 렌더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되지만 렌더가 끝난 후에 결과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쪽은 선명하게 표현이 되지만 뒤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흐리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카메라를 사용하면 뎁스 오브 필드 효과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 포커스 거리는 포컬 디스턴스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즈 F 스톱을 사용을 해서 포커스 아웃되는 그 정도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미니멈 샘플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의 그 품질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증가를 해 보고요. 그리고 조금만 낮춰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역시 결과를 렌더가 끝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보다 더욱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